삶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박미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2세의 여성으로 35년간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작년 가을 어느 오후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진실을 발견하게 된 분입니다. 미란 씨는 특별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이미 성인이 된 두 자녀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을 직장에 데려다 주고 집 앞 작은 정원을 돌보고 남편이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기를 기다리는 것. 수백만 명의 한국 여성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미란 씨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거나 단순히 한 명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보여지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말이죠. 3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 김진호 씨는 한 번도 달콤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남성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파도 없는 삶. 그 날까지는 말이죠. 미란 씨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본 그 날까지 그녀가 일부러 엿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이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리를 끄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문자 메시지는 그녀를 벼락 맞은 듯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어제처럼 저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는 소민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진호 씨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고 자신이 잘못 이해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은 명확하고 날카로워서 그녀의 마음을 작은 조각들로 자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35년. 그녀 인생의 35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자에게 바쳤습니다. 35년간의 희생 보살핌 조용한 사랑.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진호 씨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미란 씨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 한마디 없이도 둘 다 그들의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미란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배신의 발견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끄는 문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62세에 그녀가 꿈꿔본 적도 없는 삶으로 말이죠. 본문 내용 계속 초기 충격 이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던 밤들 이후 용서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 자신과 싸웠던 날들과 달들 이후 미란 씨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세의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이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65세의 남성으로 3년 전에 아내를 잃었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나이에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늦은 행복을 찾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전 사회적 편견 자녀들의 압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이 위세의 여성이 35년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후에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가 60대를 넘긴 사람들 사이에 늦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만남 우연이라는 이름의 운명 미란 씨가 집을 나온 것은 진실을 발견한 지 정확히 3주 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과 평생 모은 적금 통장만 들고 말이죠. 이제 됐어. 나도 한번 나를 위해 살아보자.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사면서 미란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갔던 바닷가가 있는 곳. 그때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고 느꼈던 때였으니까요. 강릉에 도착한 미란 씨는 작은 펜션을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는데 하루 숙박비가 8만 원이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그렇게 비싼 숙소에 혼자 머물러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미란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92세에 혼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0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뒷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미란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미란 씨, 동현 오빠, 세상에 그것은 이동현이었습니다. 미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 이게 정말 미란 씨야. 어떻게 여기서? 동현 씨의 목소리는 4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오빠를 만날 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끔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불륜으로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현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동현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미란 씨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똑같네요. 말이 없어도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미란 씨도 그대로예요. 여전히 예뻐요. 사이 씨 5년 만에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미란 씨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92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미란 씨는 펜션 예약을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동현 씨는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와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작은 식당에서 조개구이를 먹었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시시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했던 것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35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 그대로 있으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새로운 용기 일주일이 금세 지났습니다. 미란 씨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 집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 씨, 서울 가면 연락할 수 있을까요? 동현 씨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나이에 이런 게 맞는 걸까요? 나이가 뭐 대수인가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살 때가 됐어요. 미란 씨는 동현 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로 돌아온 미란 씨는 큰딸 수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수지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아빠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사시려고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미란 씨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수지야, 엄마가 3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지. 한 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 이제는 남은 시간이라도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35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무엇보다 힘든 것은 진호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진호 씨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사과해서 뭐 해요? 35년이에요? 35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소민 씨는 그 사람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미란 씨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고 미란 씨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첫날 밤 미란 씨는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이사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저도 가끔 무서워요. 혼자 사는 게. 두 사람은 전화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동현 씨는 미란 씨를 위로해 주었고 미란 씨는 동현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미란 씨가 동현 씨의 집에 갔고, 때로는 동현 씨가 미란 씨의 작은 원룸에 왔습니다. 동현 씨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면서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란 씨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해주는 동현 씨를 보며 미란 씨는 35년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회의 시선과 내적 갈등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미란 씨가 이혼하자마자 남자를 만난다면서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지도 않나. 자식들이 뭐라고 하려나 미란 씨는 동네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트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힘든 것은 둘째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동네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정말 남자친구 사귀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요. 62살이에요. 그리고 아빠랑 이혼한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내가 뭘 알아. 엄마가 3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모자간의 첫 번째 큰 싸움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미란 씨는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나이에 이런 관계를 갖는 게. 미란 씨,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동현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미란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큰딸 수지가 미란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민수한테 들었어요. 정말 남자친구가 생기신 거예요. 수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화나 있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수지야.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 우연히 다시 만났어. 어떤 분이세요? 미란 씨는 동현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는 것, 자신을 잘 챙겨준다는 것.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미란 씨는 당황했습니다. 동현 씨가 자녀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첫 번째 실현 가족의 벽. 미란 씨는 동현 씨에게 자녀들을 만나자는 수지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만나보자고요? 동현 씨도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내 수지가 그래야 우리 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만나야죠. 저도 미란 씨 자녀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일주일 후 미란 씨와 동현 씨, 그리고 수지와 민수가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소개할지, 아이들이 동현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동현 씨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동현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지와 민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30분은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동현 씨는 자신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둘 다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강릉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살이 5년 만에 다시 만났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는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습니다. 동현 씨의 솔직한 대답에 수지와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도 네, 저는 어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92세에 누군가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다니.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동현 씨의 진실한 말에 수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앞으로는 웃으실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도 점점 동현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지지해 줍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서 많은 걸 감내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동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그날 저녁 미란 씨는 동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고마워서요. 오빠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줘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미란 씨와 동현 씨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두 사람을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발견. 자녀들의 인정을 받은 후 미란 씨와 동현 씨는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2세와 65세의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란 씨,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제주도요. 네, 우리 나이에 여행이라는 게 이상할까요?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각자 다른 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어린 시절 꿈을 이야기했고 산을 오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미란 씨는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 말이에요. 정식으로. 미란 씨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62세의 재혼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미란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미란 씨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35년간의 첫 번째 결혼은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와는 달랐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웃음이 나왔고 무엇보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미란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재혼에 대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의 시선은 어떨까?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일주일 후 미란 씨는 수지에게 동현 씨의 프러포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재혼을 생각하세요? 응. 어떻게 생각해?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선생님도 좋은 분 같고요. 민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엄마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요. 자녀들의 지지를 받은 미란 씨는 동현 씨에게 답을 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두 번째 결혼, 새로운 시작 미란 씨와 동현 씨는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미란 씨의 의견을 항상 물어봤고, 미란 씨는 동현 씨의 생활 패턴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란 씨는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부담스러웠지만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동현 씨는 진한 남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62세와 65세의 신랑 신부가 되었습니다. 수지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자녀들이 모두 참석했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현 씨의 아들이 미국에서 특별히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새로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시 젊어지신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각자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1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새 집을 꾸미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동현 씨는 책을 좋아해서 작은 서재를 만들었고, 미란 씨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상 속의 행복 결혼 후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현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미란 씨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현 씨는 여전히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설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주일에 3일 정도 나갔습니다. 완전히 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35년간 가정에만 있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동현 씨가 주요리를 담당하고 미란 씨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대화가 하루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미술관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가끔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60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웃고 있으니 신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동현 씨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미란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진호 씨의 건강은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동현 씨의 작은 아픔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약 먹고 운동하면 돼요. 미란 씨는 동현 씨의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을 줄이고 야채를 늘리고 함께 산책을 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시련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은퇴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건강관리비, 약값, 그리고 가끔씩 아픈 곳을 치료하는 비용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부업을 찾아보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동현 씨의 말에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35년간의 첫 번째 결혼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돈은 적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지혜로운 나이의 사랑,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미란 씨의 35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 상처들, 동현 씨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동현 씨가 가끔 고집을 부려도 미란 씨가 때로 신경질을 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는 것, 함께 아침을 먹는 것, 저녁에 함께 TV를 보는 것. 모든 일상이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뉴스였습니다. 미란 씨가 동현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동현 씨는 미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행복해요. 나도.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 시간이 지나면서 양가 자녀들도 두 사람의 관계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지는 가끔 엄마와 동현 씨를 함께 찾아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동현 아저씨라고 부르며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동현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민수가 수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밝아지시고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뭔가 더 젊어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미란 씨는 62세지만 마치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그녀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동현 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과 딸이 한국에 올 때마다 미란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동현 씨의 딸이 미란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나이가 많아도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인식의 변화.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 씨, 정말 좋아 보이네. 동현 씨도 좋은 분 같아. 우리 나이에도 저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특히 같은 또래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도 미란 씨처럼 용기를 내볼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노년층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년 후 더욱 깊어진 사랑, 결혼 2년이 되던 해,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가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그런 먼 곳까지. 왜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젊었을 때 꿈꿔봤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2주간의 유럽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고 바르셀로나의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64세와 67세의 나이에 말이죠. 오빠 꿈 같아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는 젊었을 때 취미였던 사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는 항상 배우고 싶었던 요리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모델 시간이 지나면서 미란 씨와 동현 씨는 주변에서 모범적인 노년 부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모습, 무엇보다 여전히 사랑스럽게 지내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두 사람에게 행복한 노년 부부에 대한 간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뭘 알겠어요. 미란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돼요. 힘들었던 것도 행복한 것도. 동현 씨의 격려로 미란 씨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강연에서 미란 씨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5년간의 불행한 결혼 남편의 불륜 발견, 이혼의 고통,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발견.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전수 미란 씨와 동현 씨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친구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지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망설이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란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35년간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거죠. 동현 씨도 덧붙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3년째 더 깊어진 이해 결혼 3년이 되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귀여운 습관도, 때로는 짜증나는 버릇도. 하지만 젊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동현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지만 미란 씨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패턴을 존중했습니다. 미란 씨는 정리정돈을 좋아했지만 동현 씨는 좀 어수선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미란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 동현 씨의 건강, 악화 결혼 3년째 되던 해 동현 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가 악화되었고 심장에도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오빠 괜찮을 거죠? 괜찮아. 의사가 성공률이 높다고 했어. 하지만 동현 씨도 걱정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심장 수술이라니. 수술 전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나 만약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안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동현 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미란 씨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이 과정에서 미란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현 씨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잃을 뻔했을 때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새로운 다짐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미란 씨는 동현 씨를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돌보고 집에서도 약 챙기고 식단 관리하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아프면 오빠도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3개월의 회복 기간을 거쳐 동현 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대. 동현 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100세까지 살아야겠네요. 오빠보다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100세까지 살자.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겠다고.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강할 때의 사랑과 아플 때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5년 후 안정된 행복 미란 씨와 동현 씨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이제 67세, 동현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함께 받고 운동도 함께 하고 약도 함께 챙겼습니다. 5년 후 안정된 행복, 계속 건강 관리도 함께 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함께 받고 운동도 함께 하고 약도 함께 챙겼습니다. 우리 건강해야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어. 미란 씨의 말에 동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작은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특별한 관계, 결혼 5년째 되던 해수지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란 씨에게는 셋째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5살 된 첫째 손자. 민준이가 미란 씨와 동현 씨를 보며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동현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민준이가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정한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동현 씨는 손자, 손녀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만큼이나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동현 씨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보다 훨씬 잘 그려. 미란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현 씨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란 씨의 넷째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민수의 부탁에 미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미란 씨는 동현 씨와 함께 고민해서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혜롭고 훈훈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미란 씨와 동현 씨는 4명의 손자, 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모범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구청에서는 모범 노인 부부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 미란 씨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두 사람에게 간견을 요청했습니다. 늦은 사랑, 새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미란 씨는 항상 이 말로 간견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용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동현 씨도 덧붙였습니다. 간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 혼자 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0년 후 변함없는 사랑, 미란 씨와 동현 씨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72세, 동현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운이 좋았네요. 왜?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요. 정말 그래. 감사해.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70대 부부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 정말 보기 좋다. 건강한 노년의 비결. 두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운동도 함께하고 취미 활동도 함께하고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더 즐거웠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넷째는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친구들과의 교류 지역, 사회 활동 참여.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과 극복, 물론 10년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동현 씨가 75세 되던 해 경미한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네. 미란 씨는 더욱 세심하게 동현 씨를 돌봤습니다. 약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 재는 것, 운동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미란 씨도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었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현 씨가 미란 씨를 돌봤습니다. 병원 다니는 것도 함께하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봐주니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회에 미친 영향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혼율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늦은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서로 돌봐주며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0대에 이혼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 70대에 재혼한 사람, 혼자 살던 것을 그만두고 동거를 시작한 사람들. 이들 모두가 미란 씨와 동현 씨를 롤모델로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깨달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사람은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미란 씨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35년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동현 씨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미란 씨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지.
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명예, 체면,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미란 씨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야.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미란 씨와 동현 씨는 자신들보다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마세요. 미란 씨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하다면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동현 씨도 덧붙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20대의 사랑, 40대의 사랑, 60대의 사랑. 모두 다르지만 모두 소중해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이 덜 진실한 건 아니에요. 15년 후 여전한 사랑. 미란 씨와 동현 씨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미란 씨는 77세, 동현 씨는 80세가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여전히 서로를 돌봤습니다. 걷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뭘, 이렇게 오래 함께 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8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증손자의 탄생 결혼 15년째 되던 해 큰딸 수지의 아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란 씨에게는 첫 증손자였습니다. 증할머니, 이제 미란 씨는 증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동현 씨는 증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증손자를 보며 미란 씨는 감격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증손자를 보다니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동현 씨도 감동했습니다. 첫 증손자의 이름은 은우였습니다. 은혜로운 비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미란 씨와 동현 씨는 은우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비록 걸음은 불편했지만 기어서라도 은우를 보러 갔습니다. 증할머니, 증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은우가 복이 많을 거예요. 수지의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의 준비, 8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두 사람은 생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동현 씨는 여전히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지. 남은 사람이 힘들지 않게.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마지막 여행 80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마지막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여행이 가능할까? 미란 씨는 걱정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동현 씨의 말에 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토의 아름다운 절들을 보고 오사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도쿄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비록 걸음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빠, 정말 마지막 여행인 것 같네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현 씨의 마지막 결혼 17년째 되던 해, 동현 씨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우리 충분히 행복했어. 동현 씨는 의연했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미란 씨 덕분에. 마지막 6개월을 미란 씨는 동현 씨 곁에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마지막까지 미란 씨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안해. 먼저 가게 돼서. 동현 씨는 82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란 씨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홀로 남은 미란 씨, 동현 씨가 떠난 후 미란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7년간 함께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현 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처럼 혼자서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민준이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란 씨는 동현 씨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여전히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별의 슬픔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함께 만든 추억은 영원히 남아요. 미란 씨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란 씨의 마지막 메시지, 미란 씨는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동현 씨가 떠난 후 혼자서 3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미란 씨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나는 6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미란 씨는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현 씨와 재회한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에필로그 남겨진 유산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60대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들, 혼자 살던 외로움을 극복하고 동반자를 찾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 이들 모두가 미란 씨와 동현 씨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분들이었어.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우리도 늙으면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이세에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특히 중년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최종 메시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사랑이든 60대의 사랑이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둘째,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2세에도 70세에도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작은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다섯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섯째, 건강의 소중함입니다.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미란 씨와 동현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일상에 있다. 이 메시지들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을 위한 용기를 낸다면 말이죠. 미란 씨와 동현 씨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행복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오직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도 미란 씨와 동현 씨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